자, 안녕하십니까. 이승호 공인중개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라는 이야기인데, 일단 아파트 다세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집이 있고요. 제가 이 집을 들어가기 전에 근저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세가 5억인 건 필요가 없고요. 4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근저당이 1순위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먼저 은행이 가져갈 거예요. 그래서 남은 돈을 임차인한테 변제해주는 구조입니다. 물론 이 근저당 플러스 경매 비용이라든지 이것보다 우선이 되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다 차감하고 나서 임차인이 받기 때문에 사실 4억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딱 4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빠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임차인은 그 정도 피해를 감안하셔야 되고,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근저당 2억 주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보통 깡통 전세라고 보시면 되겠죠. 다만 이런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되는 아주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먼저 이런 근저당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기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금액을 전부 다 변제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3분의 1 정도를 변제를 해줄 거고요.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6,500까지지만 5,500까지, 지방 같은 경우는 7,500 이하의 보증금인데 2,500까지만 변제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,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주니 좋은 법일 수도 있고, 그래도 3분의 1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법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.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.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들어올 때 근저당이 없는 상태예요. 그리고 임차인이 먼저 살고 있고,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근저당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집을 얼마에 낙찰받는가에 상관없이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전세금을 물어줄 생각으로 이 집을 낙찰받는 거기 때문에 땡큐인 거죠. 하지만 이 물어줘야 할 전세금이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시세가 5억이지만 한 4억쯤 낙찰될 것 같은데 이미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할 때니 4억이다 혹은 5억이다라고 하면 이 집은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유찰 가다가 결국에는 몇 천만 원만 줘도 이 집을 살 수 있어도 어차피 임차인한테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낙찰이 안 될 겁니다.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인한테 이 집 살 생각이 있냐 협의를 하고,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날리는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에요.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한데, 이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번에도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근저당을 말소 기준으로 해서 이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은 아까랑 똑같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선순위 보증금은 따로 물어줄 것을 생각하고 이 집을 낙찰받을 겁니다. 그래서 5억 시세 다 필요 없고 4억이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근저당 2억 물어주고 4억이 낙찰이 됐으니까 2억이 남죠. 그리고 내가 여기 맨 밑에 있다라고 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다 물어주고 남는 돈을 임차인이 받아가는 구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4억이 낙찰이 됐고 근저당 2억, 선순위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물론 여기 이 근저당보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죠. 먼저 변제를 해줄 사람들이 낙찰을 받을 거니까. 근데 여기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. 그러면 이 집처럼 이 집을 아무도 낙찰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 또 법원에서 이 집 살 생각 있냐라고 임차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협의를 보겠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이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로 인해서 우리 임차인들이 돈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전세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. 근데 사실 처음에 집을 구할 때는 이쁜 집, 깨끗한 집, 입지가 좋은 집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고, 그래서 이런
시세 대비 얼마나 이 보증금이 높은지를 사실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더 똑똑해져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집값도 더 안정화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